법지문 26번부터 30번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어렵진 않지만 각 단어의 의미와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이 지문은 듣고 그냥 끝내지 말고, 물론 다른 독서 지문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내용 정리를 거쳐주셔야 됩니다. 문단별로 수업 시간에 하던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법의 효력이란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그 목적과 내용대로 실현되는 힘을 의미한다. 자, 첫 번째 타당성, 두 번째 실효성을 바탕으로 한대요. 이때 타당성이란, 자, 1번 얘기하고 있죠. 타당성이란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얘기한다.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래요.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서로 같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효성이란 법이 현실로 지켜져 실현되게 하는 강제력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키게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실효성이 없는 법은 법을 이행하도록 하는 실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법으로서 효력이 없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 법은 이러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을 발휘하며, 효력을 갖춘 범위 미치는 범위는 시간, 장소,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시간, 장소, 사람이니까 표시를 해줄게요. 시간, 장소, 사람,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번호를 매겨주자면 시간, 장소, 사람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법의 시간적 효력은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1번 얘기하고 있네요. 법의 부칙에 별도로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아, 이 법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시행됩니다. 라고 이게 써있는 게 시행일이잖아요. 그렇게 발생을 하고, 만약 이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어떻다?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법을 만든 이런 법이 생겼어요 라고 말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면은 자동으로 발생한다. 시행일부터 시작되거나 아니면은 20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시행일 말고 폐지일은 그 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날짜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7월 20일부터 이러한 법을 시행을 했어. 뭐 2023년 7월 2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그러니까 1년 뒤에 어떤 법이 있었는데 2024년 2월부터는 이 법은 없어질게요. 그게 없어질게요 하는 날짜가 바로 폐지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폐지일이 결정되어 있을 때 규정된 폐지일이 지나거나 폐지일 이전에 법 자체가 폐지되면은 법의 효력은 소멸한다. 그래서 시행일과 폐지일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시행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20일이었죠.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법의 내용, 그러니까 원래 있던 구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반대인 신법이 시행되었을 때 구법의 효력이 소멸된다. 자, 그러니까 폐지일을 정해도, 예를 들어서 뭐 2024년 8월 26일부터는 이 법을 없앨게요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앞에 말했다시피 이 법을 없애고 새롭게 8월 27일부터는 이 새로운 법으로 적용을 할게요. 이게 신법이고 이게 구법인 거잖아요. 신법이 나왔을 때 구법이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이에요. 법의 효력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며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드론에다 인공지능을 넣으면 안 된다 라는 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법이 8월 26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내가 8월 24일에 뭐 민사 같은 거로 소송이 났어. 그러면 이때 제정된 법이 이때부터 시작돼서 지속이 되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8월 24일에 시작한 어떤 재판이 9월 5일까지 이어지고 있더라도 이 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적용할 경우 이미 신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법이 시행된 날짜로부터만 적용 가능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신법이 시행될 때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구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우리나라에는 정확하진 않은데 뭐 5년이 지나면 뭐 이거에 대한 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뭐 5년 너무 짧다. 뭐 한 50년이 지나면은 이 법에 대한 책임, 이 위법에 대한 책임 뭐 적용하지 않는다. 누구를 죽였어? 근데 50년이 지났으면은 이 법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50년 동안이라 그랬으니까 한 45년이라 해도 무조건 이 중간에 이 50년 넘는 기간에 뭐 사형제도가 갑자기 들어왔어. 그러면은 물론 사형을 당할 만한 그 살인을 저지른 거는 엄청 예전이라 하더라도 아직 50년이 다하지 않기 때문에 요 신법 적용해서 살인당할 수 있다는 거죠. 죽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뭐 이런 뜻이 이제 방금 말한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인적 효력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뭐라고 했었죠? 시간, 사람, 장소라고 했었죠? 첫 번째, 시간적이었고 두 번째, 인적 효력, 사람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장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똑같이 2번, 3번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법의 인적 효력은 한 사람에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냐에 관한 문제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중에 어떤 원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진다.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든지 그 국적법, 그 자기가 태어난 국적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지은 경우 속인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에 맞게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라는 상황에서 속인주의를 적용한다라면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을 침범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토 주권을 침범한다는 얘기는 그 영토를 넘어가서 우리 그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맘대로 야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법 적용할 거야 이런 게 약간 침범할 수 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겠죠. 이러한 한계는 속지주의로 보완될 수 있다. 속지주의는 뭐냐?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국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무조건 외국에서 저지른 잘못이라도 그 나라 법에 따르는 거죠. 가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속지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주한 외교사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면책특권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한 외교사절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교로 보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은 면책특권 때문에 그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법의 장소적 효력은 법이 어떤 공간에 적용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의 법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전체 영역인 영토영의 영공, 그러니까 땅, 바다, 그리고 하늘에 걸쳐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법 중 일부 조항처럼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도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여러 개의 그 주에 연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국 주, 뭐 주립대학 이런 식으로 그 주, 캘리포니아 주 이런 데는 주마다 법이 또 다르거든요. 심지어 어디는 마약이 합법이고 어디는 마약이 불법이고 어디는 동성결혼 합법, 어디는 불법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에 관련된 얘기일 때 이게 적용이 좀 되겠네요. 그럼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 물어봤는데 자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우리 바로 넘어가자면 법의 1번부터 볼게요. 법의 효력은 국가 영역 일부에만 적용될 수도 있다. 했잖아요. 방금 뭐 했어? 네 번째 지문에 있었잖아. 처음부터 답이 나와버렸죠. 나머지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두 번째 가볼게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 물어봤는데 기억을 찾아서 앞으로 돌아가자면 기억은 어디 있냐면은 자 법은 이러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자격과 현실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래요. 자 그러면은 적절한 거 볼게요. 법이 타당성만 있고 실효성이 없으면 법의 제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상하네. 실효성이란 건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쓸 수 없는 거는 법의 제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은 약간 우리 그렇게 볼게요. 타당성과 실효성을 볼 때 타당성이라는 거는 원리나 어떤 도덕 같은 개념이고 실효성이라는 거는 실제로 적용됐을 때
타격감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방금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건 뭐에 가까운 얘기예요? 실효성이 아니라 타당성에 가까운 얘기죠. 그래서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는 적절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타당성만 있고 실효성이 없으면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정당한 자격? 이것도 역시 여기 도덕에 가깝죠? 이것도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법이 실효성만 있고 타당성이 없으면 법의 실현 누구랑 관계 있어? 실효성이랑 관계 있잖아요. 이게 뭐야? 실현을 위한 강제력 가질 수 없어? 실효성이 있는데 왜 강제력을 못 가져?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법이 실효성만 있고 타당성이 없으면 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인정받을 수 없다. 맞네. 타당성이 없다? 도덕이 인정받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가에서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짝져 볼게요. 자, 음주가 허용된 나라인 A국, 국민 A 땡땡C가 음주가 금지된 B국에서 음주를 했대요. 자, A국에서는 음주 오케이, B국에서는 음주 노예요. 자, 그런데 A국 국민인 땡땡씨라 그랬네. 자, 그러면은 땡땡씨가 B국에서 음주를 해버렸으면은 자, 뭐에 따르면 뭐인지부터 볼게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속죄주의나 속인주의인데 우리 속죄주의인 경우랑 속인주의인 경우 둘 다 얘기를 하자면은 자, 속죄주의는 뭐였죠? 속인주의부터 볼게요. 앞에 나왔으니까. 속인주의는 무조건 자국법, 속인은 자국법 따르기, 속지는 타국법 따르기였는데 자, 그럼 자국법을 따르면은 음주가 허용된 나라에서 했으니까 얘는 처벌이 안 받아도 되죠. 속인주의인 경우에는 처벌을 안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답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속죄주의인 경우는 처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럼 얘는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것까지는 다 여기까지는 맞죠? 자, 그러면 1, 2, 5를 보면은 자, 먼저 속인주의나 속죄주의에 따르면은 어디 법을 적용해야 된다? 자, 속죄주의는 어디 법을 따라야 된다? 타국법 따라야 된다. B국이죠. 얘는 틀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속인주의는 어디 법 따라야 돼요? 자국이니까 A국 따라야 되죠. 아, 틀렸네. 답 뭐다? 2번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땡땡 기업은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가격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2016년 6월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과거에 있던 일에 대한 조사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뒤늦게. 1990년 1월에 관련된 재정법. 자, 그럼 우리 그래프로 좀 보자면은 1990년 1월에 법이 제정이 됐죠. 법 제정. 자, 그 다음에 2010년도 여기 기간을 1월부터 2월까지라고 볼게요. 요게 가격 담합한 기간. 자, 그 다음에 조사받기 시작한 기간은 잠깐만, 이거 공포된 거부터 쓸게요. 2012년 여기에 2월에 공포. 그 다음에 2016년에 어디 갔지? 2016년 6월에 조사 시작. 6월에 조사 시작. 이렇게 볼게요. 조사. 자, 그러면은 계속 보면은 1990년 1월에 관련된 관련법은 별도의 폐지 시기를 규정하지 않았다. 주의할 부분만 좀 볼게요. 별도의 폐지 시기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법행위 종료일부터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 했어요. 자, 위법행위 종료일. 자, 그러면은 2010년에 법을 저질렀으니까 얘는 2015년까지는 지금 과징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어서 뭐가 나왔다? 신법이 나왔다는 얘기죠. 개정되어서 2012년에 공포되었대. 아, 그러면은 이때가 신법이 나왔네. 신법이 되면은 자, 다시 폐지 시기 규정하지 않았을 때 신법이 나왔으면은 신법이 나온 시점부터 국법은 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죠. 자,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변경하였다. 조사 개시일 언제? 2016년. 그러니까 언제까지? 조사 개시일 2021년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보자면은 볼게요.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돼.
국법의 효력은 개정된 법의 시행일로부터 소멸했겠군. 맞죠? 신법 나오면은 국법 소멸한다 그랬었잖아요. 맞는 말이지?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아니에요. 이거 답이 이거 적절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개정된 법에 따르면 땡땡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2021년 7월에는 부과할 수 없겠군. 자, 5년이라 그랬죠. 5년이면은 2021년 6월까지 이제 부과 가능한 거니까 7월부터 부과할 수 없는 거 맞죠? 얘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땡땡 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면 개정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자, 아까 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어디 나왔었냐면은 시간적 효력에 남아있는 경우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아, 그런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다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지울게요. 개정된 법이 공포된 시점, 공포 언제? 2012년 2월. 이때는 땡땡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국법의 효력이 존재했겠죠. 아까 전에 2015년까지는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2012년이니까 당연히 효력이 있을 거고. 법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신법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016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아니죠. 아까 신법이 나온 다음에 과징금 처분이 내릴 수 있는 거지. 신법이 없었으면은 당연히 과징금 처분 내릴 수 없었겠죠. 당연히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답이 3번이고 별도의 해설은 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단어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제까지 봤는데요. 학교 시험 나오면 분명히 이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내용일치 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